안녕하세요. 자,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도 한눈에 보는 역사, 중국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가지 정도 한번 유의해서 영상 시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이 나오죠? 그렇죠? 선생님 나오는 거 확인해서 영상 시청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시대 구분법을 한번 확인해 볼 때요. 서양사의 경우에는 딱딱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사나 뭐 한국사나 일본사나 기타 일본사나 적용하는 조금 상대적인 차이가 있고 역사학자마다 구분하는 또 기준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쉬우라고 한번 임의로 정리를 해보는 거니까 그것들 확인해서 여러분이 영상 시청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눈에 보는 중국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중국사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도를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중국의 지도가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재로 선생님 임의로 시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고대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일반적으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혹은 가끔 문자가 쓰였던 시기라고 표현했고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황하 문명이라고 표현을 해서 황하강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갔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사 전개 초반에서 이미 복잡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춘추 전국시네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공자, 맹자, 혹은 상학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유교와 혹은 법가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국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제시를 했었고요. 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진시 황제에 의해서 일명 사상 중에 법가를 이용했었고요. 최초의 통일로서 영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기타적인 통일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화폐, 도량형 이런 것들도 통일을 했었고요. 다만 진나라는 너무 엄격하게 통치를 해서일까요? 그 엄격한 통치에 말미암아 토목공사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고조와 한 무제 정도로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자, 한 무제도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도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흉노라고 하는 이민족이었는데요. 그래서 한나라 때 흉노를 정복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고 때로는 이 흉노에 의해서 한나라 황제가 사로잡히기도 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중국의 분열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일명 위진남북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국지 많이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위나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가 그 외에 일시적으로 통일을 했다가 남과 북으로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조에서는 북이라고 하는 국가가 한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족의 풍습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성씨를 개명한다든지 의복을 한족이 입는 것처럼 입는다든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변화들도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중세는 보니까 선생님 임의로 이제 수나라부터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분열된 시기를 다시 통일하네요. 그래서 수나라 때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연결해서 고구려 침공하기도 했었고요. 또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하나 양자강 그 운하들을 연결해서 대토목공사죠. 그래서 통나무를 통해서 물건을 나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만 사람들은 토목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만을 많이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인데요. 자, 당나라도 이제 수나라 계통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반도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세민, 당태종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당나라가 한번 변합니다. 언제?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이제 세금 제도라든지 당의 일반적인 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당은 대표적으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자, 율령,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로 넘어갑니다. 자, 송나라에 의해서 통일된 왕조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민족이 등장하네요. 요나라나 금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이에요. 자, 요나라는 이제 거란이고요. 금나라는 말갈계통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례합니다. 자, 원나라, 일명 이제 몽골이죠. 징기스칸으로 대표되고 말을 굉장히 잘 탔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원을 모두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가 남송이라고 해서 이제 요 금 시대에도 완전 쫓겨 나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원나라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 때는 대표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로 뻗어나가죠. 정화의 대원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장되면 기린 같은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큰 자극이었죠. 왜?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 쪽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아프리카에서 데려왔고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청나라. 자, 청나라는 사실 이민족입니다. 그런데 만주족 계통이고요. 그런데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한족 중심의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까지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청나라의 역사도 이제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이제 청나라의 강희제나 옹정제나 이런 황제들이 굉장히 이제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중세까지의 굉장히 융성한 역사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시기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권은 이제 개항의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과 이제 전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개항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완전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일명 이제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천국이라고 해서 그의 시각을 갖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로 끝이 났었고요. 두 번째로 양무운동. 자,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양식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체서용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서양의 정신을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네요.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동양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동도 서기의 내용들이 이 양무운동 과정에서 등장을 하고요. 대표적인 관료는 이홍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제도도 싹 다 바꿔야 된다. 그게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료들이 그 고리타분한 생각을 바꾸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 자, 그래도 서양 열강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쳐들어와도 총을 쏴도 우리는 권법을 잘 쓰면 그 총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 세력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의화단 운동입니다. 청주도 원래 초반부에는 이제 서양 세력이 워낙 싫으니까 협조를 했다가 그 후반부에는 협조한 적이 없다. 이런 방관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련의 개혁이 나타나게 되는 한 차례 과정이 있는데 광서신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교과서에선 잘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순원. 혹은 이제 손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주공화정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인가요? 혹은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반대해서 하나의 민족운동으로서 5.4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과 같은 해고요. 3.1운동 이후겠죠. 5월이니까요. 자, 현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대를 보면 제1차 국공합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명
뭐 군벌이나 제국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정치 세력이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이제 힘을 합쳤습니다. 일시적으로 힘을 합친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일본이 계속 세력을 확대합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제국주의 세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힘을 합치네요. 일명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1937년 같은 해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힘을 합쳤다라고 보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배경은 중일 전쟁이 시작되는 것,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거의 이제 장개석이 장제스죠, 일명. 엄청 큰 힘을 갖고 있고 압도적인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대장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오쩌둥이 이제 농민들을 데리고 이제 혁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위 간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공산당이 거의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제스는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 대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대만과 또 중국이라고 하는 본토를 가지고 또 나름의 갈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1949년에 이제 중국의 현대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천안문 같은데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하고요. 현재도 그 중국 현대의 아버지로서 마오쩌둥의 그 사진 그림이 천안문 광장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권력 다툼 관계 속에서 약간 열세에 놓이니까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제, 유교질서 많이 파괴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홍위병이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청년들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 마찬가지로 이제 공산당 세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이 공산당이 그 경제 체제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일부를 받아들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개방 정책을 농사 혹은 공업, 과학기술 이런 데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천안문 사태나 그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공산당의 독재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공산당 체제가 쭉 이어져 오면서 현대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한눈에 보는 중국사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중국사도 하나로부터 많은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인사할까요? 네, 다음에 만나요.